우선 부산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청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간 뺏지 않으려고 모두 발언 겸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월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여야 간사가 상임위 운영을 위해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해서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구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단이 난 이후에 많은 언론이 저를 수령께 충성했다라는 거짓된 김문수 위원장의 주장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과 함께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뭐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종북몰이고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길이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사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면피성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끝까지 챙겨볼 것이고 조금이라도 종북몰이와 색깔론으로 회귀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PPT 봐주시고요. 비종사 조합원들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비종사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제한해 오는 일종의 방식이 이랬습니다. 산별노조가 출입을 하려고 하면 사측이 출입 금지를 내리고 출입을 하면 고소를 합니다. 특히 주거 침입으로 몰아가지요. 청장님 이런 패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그래서 개정노조법이 2020년 12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국제약속 24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파라과이도 비준한, 물론 파라과이가 노동에 있어서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고 2020년 12월에 통과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따라서 21년 7월 6일 날 소위 종사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주거 침입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달입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지부 간부들이 출입을 허가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측에서는 불허하고 또 검문소를 집회를 참석하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21년 12월에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쭉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노사 합의 직후에도 사측은 여전히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시를 제가 크게 했습니다. 22년 올해 8월 30일입니다. 기취의 출입 요청에 대해 출입을 불허함.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청장님이 공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행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십니까? 논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법적으로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 관련법이 개정됐던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논란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 현행법에서는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 활동 관련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아일로 핵심해박 비준 입법 때 이게 새로 개정된 조항인데요. 이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관련돼서 노사 간에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아니라 지난 법 개정 과정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비종사 조합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특히 하청지회 노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판단을 그렇게 오락가락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죠. 다음 PPT 봐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측이 일종의 무기가 됐어요. 법 개정이 무색해진 겁니다. 예컨대 고덕 호소문 택배기사 사건, 하이트 진로, CJ 대한통운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소 고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청에서 특히 대우조선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법 개정한 이후에 이 산업 현장에 노사 자율적으로 이런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 주는 범위에 대해서 노사가 좀 협의해서 어떤 사업장 실정에 맞는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게 노사 자율에 맡길 사안입니까? 법 개정 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노사 자율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에 따르면 종사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노사 간에 새롭게 조율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겁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은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의원님, 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규정 자체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라는 이 문구가 법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란 이 법문과 관련해서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노동조합의 조합 노동 3권과 그다음에 사업주의 시설 관리권이 이렇게 좀 충돌이라기보다는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일단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제를 마무리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동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사측에 유리한 법 해석을 합니까? 추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시간 안 쓴 거로 하세요. 주질의해서.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부산연제구의 이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